자, 2016년 11월 24일 목요일 시황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0.84% 하락한 1971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어제 매수를 했었던 외국인들이 또 매도로 전환이 됐고, 어제는 3천억 넘게 매수를 했었던 연기금이 또 하루 만에 좀 잠잠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이 외국인들의 매도를 받아줄 만한 마땅한 주체가 없었던 부분들이 오늘 시장을 하락으로 좀 이끌어가지 않았나 싶고요.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은 이 코스피가 외국인들 하루 매수 또는 연기금이 매수를 한다라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아니라요. 위로는 2000포인트 또 아래로는 1950에서는 연기금이 좀 방어하는 그런 물량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위로도 좀 올라가기가 좀 그렇지만 반대로 아래로 떨어지기도 상당히 좀 힘든 이런 박스권 구간이라고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흐름들이 좀 지속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오늘 시장이 좀 하락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중국의 사드 문제가 화장품, 그 다음에 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전기차 쪽으로도 조금 더 확산되는, 악재가 좀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오늘 LG화학이 한 6.4% 정도의 급락 흐름들을 지금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래도 이 사드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이 이제 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LG화학이라든지 이런 배터리 업체가 상대적으로 좀 더 불리해지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 이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도 한 4% 가까운 하락 흐름들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뭐 LG화학 같은 이런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하락 흐름들을 좀 주도하는 그런 양상으로 좀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참 시장이 안 좋다 하지만은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위로도 못 가고 아래로는 또 한 1950에서는 좀 받치는 그런 양상인데 오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하락 흐름들을 좀 나타냈고요. 나머지 제약 업종들도 약세 흐름들을 좀 보였고 그다음 운송장비 업종에서만 그냥 현대차나 기아차 정도만 좀 선방을 했고 나머지 업종들은 상당히 좀 어렵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시장을 끌고 즉 2000 이상으로 넘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끌고 갈 주도주가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악재라고 봐야 될 거고요. 외국인들이 뭐 하루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고 들어왔다가 빠지고 하지만 주기적으로 그냥 꾸준히 들어오면서 뭐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거죠. 위로도 막혀 있고 아래로도 좀 막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형주도 살 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살 게 마땅치가 않고 뭐 중소형주도 어렵다 하지만 대형주도 마찬가지로 살 게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보수적인 접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좀 더 내려앉는다면 1950까지는 좀 더 내려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1950 아래에서는 또 연기금의 저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유입될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감안해서 봤을 때에는 크게 떨어지기도 힘들지만은 올라가기도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지금 시장을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코스닥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주 들어서 줄곧 하향 곡선의 흐름들을 좀 나타내고 있는 양상입니다. 뭐 코스피 대형주도 어렵다라고는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사실 들어오기로 했었던 이 연기금하고 투신 이런 1조 원 정도의 자금 집행을 통해서 들어오기로 했었던 여기서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지속적인 약세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600 밑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중요한 저점 매수의 포인트, 낙폭과대의 포인트, 여기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연기금이나 투신 쪽에서 들어오지 않는다면 올라갈 길이 요원한 자리입니다. 이 구간 자체가 바닥권에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기는 하지만 600포인트 아래가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연기금이나 투신이 들어와서 받쳐주지 않으면 올라가기가 상당히 요원한 자리죠. 그래서 바닥이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또는 저점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언제 올라올지는 결과적으로는 연기금과 투신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600, 700, 700에서 600까지 빠져버리고 600 밑으로 더 빠져버리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기업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어서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업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시장의 악재, 그 다음에 시장 수급의 문제, 수급이 꼬여버리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종목들도 올라가지 못하면서 그냥 쭉 빠진 종목들이 많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시장의 문제이고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이 꼬여버린 이 수급이 풀리기 전까지는 종목들도 올라가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하루 빨리 풀려야 되는 부분들인데 요게 조금 미덥지 못하게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기업들도 괜찮은 기업들도 빠져버리고 테마주들도 뭐 하루 이틀 움직이다가 빠져버리는 이런 흐름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업에 문제가 없는 가운데 시장 빠지면서 수급이 꼬여서 빠지는 거는 오히려 시장의 수급이 해결되면은 올라올 때 굉장히 빠르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죠. 회복도 할 수 있고 복구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들이 600 밑에 아래에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기업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없는, 즉 실적이 괜찮은데도 빠진 기업들, 낙폭과대된 기업들, 수급이 꼬여서 빠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올라올 때 빠르게 회복을 해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기업의 문제가 없다면 지금 시장의 하락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600포인트를 오늘 지켜내지 못하고 592로 빠졌습니다만은 내일이라도 당장 뭐 이렇게 회복을 해줄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결국에는 연기금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언제 정도의 유입이 될 수 있을지는 글쎄요. 지금 당장은 뭐 딱 언제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들어와야 되는 시기이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딱히 지금 뭐 이렇게 자금 집행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들어올릴 거거든요. 어차피 연말까지 1조 원을 매수라고 한다면 연말까지 1조 원 정도의 중소형도 펀드 자금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올리겠죠. 그러면서 수익률 관리에도 신경을 쓸 텐데 그 기간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하루하루가 굉장히 조금 더 버텨내기 힘든 그런 시장의 흐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기는 어려운데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좀 버텨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또 올라가고 회복해주는 그런 양상들이 좀 펼쳐질 텐데 오늘 뭐 시장의 특징주라고 한다면 뭐 썬코어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에 들어갔죠. 아무래도 이 대표가 법정 구속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하한가에 진입을 했었던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오늘 뭐 테마주들도 뭐 마땅히 크게 관계 없습니다. 뭐 반기문 관련주 약간 반등 나온 거 성문전자나 이런 종목들 약간 좀 반등 나오고요. 파인 DNC 이런 종목들이 반기문 관련주로 손꼽히는 종목들이 오늘 또 반등에 나서면서 전체적으로 테마주도 뭐 그렇게 강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웠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CCS 이런 것들도 약간의 반등이 좀 나오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빠지기도 솔직히 어렵고요. 11월 말 11월 30일 날 또 기후 서울에서 하는 뭐 이런 행사에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한이 예정이 되어 있고 또 내년 연말이 되면은 임기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뭐 단기적인 수급이 충분히 한번 몰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뭐 시장이 워낙에 불안하고 조금 더 이제 조금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이런 반등, 상승의 흐름들도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여기가 이제 들어줄 수 있는 구간임에는 확실한 것 같은데 뭐 이게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시장이 안정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좀 더 올라오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상한가 간 종목들도 있고 뭐 닉스테크나 뭐 이런 종목들은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CM 플러스 이런 종목들도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이런 것들은 쭉 빠지다가 나오는 상승이니까 별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시장이 불안불안 그러니까 이제 좀
저점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점이다라고 말하기 참 힘든 그런 하루하루의 흐름들이 좀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루를 보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하루를 보기보다는 한 달을 보고 이틀을 보기보다는 두 달을 보고 3일을 보기보다는 석 달을 내다보고 하는 투자가 지금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기서는요. 우리가 하루하루 대응하면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달 뒤, 두 달 뒤, 석 달 뒤에는 회복하고 들어주고 내년 대선으로 가는 흐름 속에서는 반드시 시장이 강한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오늘 하루보다는 한 달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시장을 조금 더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힘드신 거 압니다. 어려운 것도 알고요. 결과적으로 뭐 포기하느냐, 여기서 포기하고 빠지느냐, 아니면 여기까지 온 거 끝까지 한번 가보느냐, 결국에 개인들의 의지, 여기에 좀 달려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빚내서 투자한 게 아니라면 지금의 하락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지만 버텨내고 이겨내야 된다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나쁜 흐름들, 힘들고 어려운 시장이 있으면 반드시 또 좋아지고 회복하는 시장도 나타나기 마련이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은 좀 더 인내하고 한 달을 내다보고 앞으로 석 달을 내다보고 기다리는 투자하고 기다리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하루하루를 힘겹게 이겨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2016년 11월 24일 목요일 시황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시황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